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김동섭 이사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만나뵐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잭스놀 연설 이제 밤사이 저희가 소식을 전하게 될 겁니다. 각종 정책자들과 또 월가의 바람이 상당히 달리 나오고 있어서 혼란스러운데요. 어떻게 시각을 두고 계신지 전략 좀 주시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다. 아마 그런 표현을 썼죠. 미국 정부에서 1%까지 금리 인하 올해 그 얘기를 계속 언급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잭슨 미팅이라는 것은 이제 향후 통화 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건가 이거를 항상 그 구상을 많이 내는 시점이죠. 근데 이제 이 잭슨 미팅 연설을 앞두고 시장이 약간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다우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이나 S&P는 내린 상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연은 총재가 발언을 하기도 전에 지역 총재들이 발언이 쏟아집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추가 금리 인하는 안 된다라고 아예 단호하게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파월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확인하는 잭슨 미팅일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연준 내부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할 것인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색을 보일 것인지를 구별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 시점은 올 연말까지의 통화정책들은 향후 통화정책을 나타내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연준의 특징은 항상 그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항상 제롬 파월이 결정하기 전에 연준의 발언에 따라서 움직였던 연준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정치권이 지고 연준 내부의 의견이 받아들일 소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국 시장은 명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죠. 지난번에 금리 인하도 명분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추가로 인하할 만한 더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약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또 연준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첫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요 자리와 요 자리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날은 이제 오늘 밤이 되겠죠.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방향성을 나타낼 거다. 근데 한 번 들어간 것은 나와도 다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올라와도 별 의미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파월의 발언의 무게중심이 정말 강력하게 인하로 가지 않는 한은 무의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 흐름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국내에 어제 이주열 총재 발언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국산업은행에서 적정 금리 0.9% 뭐 이 얘기를 했는데 하늘 이주열 총재가 미국 금리 역전은 침체 전조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본다면 저는 침체 전조다라고 봅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리 역전이 제가 아마 인위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이번에는요.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역전이 시작이 돼서 추세를 잃어버리면 결국 침체가 돼버려요. 근데 과거에 보시면 경제학 사이클 상으로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연장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요걸 가지고 아닐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뭐 공황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요. 파동은 연장됐지만 파동 방향은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최고점을 찍고서 나오는 상황. 제가 아마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미국 시장을 최고점을 끌어올렸지만 최저점으로 끌고 가는 것도 트럼프가 돼서 미국이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침체 전조가
단언 못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침체 전조를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발언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체 전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면 어저께 하락을 했죠. 소폭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약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바닥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펀더멘탈이 안 좋다. 오늘 제가 뒷시간을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얘기해드리고 싶을 게 한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시장을 좀 구경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발언을 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지소미아가 일단 종료가 됐죠. 이거에 의한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잘 견디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의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방송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일본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한 걸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대전제, 지소미아는 안 깰 거다라는 대전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파생이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이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바닥 국면인데 펀더멘털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상황으로 본다면 구경이 좀 필요할 시점일 것 같다라는 표현을 꼭 쓸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정말 기술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이거는 일목균형표에서 잘 안 나옵니다. 바닥일 때만 나오는 차트인데 한 번 찍고는 안 올라갑니다. 두 번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은 근데 이 상황에서 펀더멘털이 정말 막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시장이 좀 부담스럽게 좀 가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느끼는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다면 지금 이 차트를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목균형표 보면서 고점은 100% 믿습니다. 우상향에 대해서는. 근데 저점 우하향은 제가 믿는 확률이 70%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그때 정말 뭔가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100%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 70%의 상황 속에서 펀더멘탈, 그러니까 70대 30의 어떤 상황을 본다면 지금은 지표에 대한 부분은 30으로 보아야 되는 게 맞다. 70은 펀더멘탈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포지션을 한번 그냥 봤습니다. 제가 포지션을 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만기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근데 이 포지션 한번 제가 이렇게 쫙 올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쪽만 보시면 제가 이쪽만 보셔야 됩니다. 이쪽은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매도가 막 교차돼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보면 이쪽입니다. 저쪽 끝이 기관이에요. 기관이 올풋입니다. 올풋. 어디까지? 1800까지. 올풋입니다. 올풋. 또 너무 재미난 건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도 좀 퐁당퐁당 돌아야 되는데 외국인 1840부터 저 밑에 있는 그러니까 행사가에 전부 올풋입니다. 이런 거 전 처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저게. 그러니까 지금 저게 물론 너무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이른 시점 치고는 너무 포지션이 황당한 포지션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쪽은 일단 하방을 해놓고 밑에 매도를 쳤는데 그 밑에 내려가는 자리 하방 잡은 데까지 매도 쳤던 사람 어떤 누군가가 외국인이 그 이전부터 다시 또 올 하방을 쳤다라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매할 때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주가가 반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정말 충분히 갖춰지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한 시점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크게 변동 없이 참 재미없게 흘러왔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빅 이벤트 앞두고 주의할 사항들만 많은 금요일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좀 좋은 소식들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돌아오시면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공감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